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형법정문의 이제 끝 시간이죠. 자, 그래서 누범부터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범이라는 게 있죠. 누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형을 가중하는 사유, 그러니까 양형 단계에서 이제 누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누범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자, 이제 했는데 또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한 번 한 사람하고 두 번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더 믿게 생각합니까? 두 번에 한 사람을 믿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했는데 또 했다라는 겁니다. 했는데 또 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바로 누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누범을 이제 간단하게 개념 정의를 하면 이제 법적인 개념은 아니고 그냥 현실적인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하면요.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 이후에 확정 판결 이후에 다시 범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도소 갔다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또 죄를 범했습니다. 괘씸하겠죠? 요놈은 개선교화가 안 됐구나. 그러면 뭐 한다? 가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누범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누범과 이제 우리가 비슷한 게 있어요. 비슷한 게 있는데 바로 자, 상습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누범과 상습범을 구별하는데, 자, 우리 누범은 뭐냐면 했는데 또 했다. 그 다음에 상습범은 이제 습벽이 작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누범은 어떤 거다? 이제 행위 요소입니다. 행위 요소. 행위.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 행위를 이제 뭐다? 비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습범은 뭐다? 행위자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습벽 이런 것들 따지죠. 그러니까 상습범은 이제 습벽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너는 습성이 생겼으니까 가중처벌하는 거고, 이쪽은 했는데 또 했으니까 가중처벌하는 거고, 요건이 다른 겁니다. 그럼 요건이 다르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바로 자, 상습범의 요건을 충족해가지고 가중처벌한 다음에 또 뭐가 됩니까? 누범의 요건을 충족하면 또 가중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부과한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알아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누범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누범 자, 누범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럼 누범의 요건은 어떻게 된다? 이제 전범에 관한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일단 확정 판결, 요 받은 범죄 있죠? 요게 전범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죄를 범했다. 이게 후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범에 관한 요건이 있습니다. 전범에 관한 요건이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다? 이제 후범에 관한 요건이 있죠. 자, 전범과 이제 후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 범죄는 이제 어떤 범죄냐? 그랬더니 이제 주문대로 가면 됩니다. 첫 번째, 금고 이상, 그러니까 징역 금고, 사형 징역 금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것.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거나 면제받았을 것.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았을 것. 그래서 자, 일단 전범에 관한 요건은 이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어떤 거예요? 전범, 즉 누범 전과가 있어야 돼요. 이걸 전과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과인데 전과는 뭐예요? 금고 이상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전범을 벌금을 받았습니다. 구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범 전과가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죠. 그 다음에 자,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선고는 우리가 법정형이 있고 처단형이 있고 선고형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 뭘 의미한다? 선고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뭐냐면 법정형에는 금고형보다 징역형하고 벌금형이 있습니다. 근데 법원이 자, 전범에 대해서 뭘 했다? 벌금형을 선택했어요. 그럼 뭐가 된다? 누범이 아닌 거예요. 누범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 요건은 뭡니까? 집행을 뭐 했다? 종료한다. 출소했다라는 얘기예요. 만기 출소하거나 아니면 면제받았다. 뭐 특별사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면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빵에서 나왔다라는 얘기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있다가 어떻게 됐다? 종료되거나 면제가 된 겁니다. 면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집행 중, 형의 집행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형의 집행 중은 누범 요건이 아니겠죠?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후범에 관한 요건이 있습니다. 자, 후범에 관한 요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금고, 역시 이제 마찬가지죠.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것. 범해야 돼요. 금고 이상. 그러니까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일단 다 써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범에 여기 있죠. 자, 형의 집행, 자, 뭐다? 종료, 면제됐잖아요. 그러면 면제 받은 때부터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출소한 다음에 30년 있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누범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진 않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종료되거나 아니면 면제가 됐어요. 면제가 되고 나서 그 누범 시효라고 우리가 불러요. 몇 년이다? 3년 이내 후범을 범했을 것. 자,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이걸 우리가 누범시효라고 하죠. 자, 그래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범했다라는 말인데 그럼 이것도 법정형이냐?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뭘 의미한다? 선고형을 의미합니다. 선고형. 그래서 선고형.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죄는 상습범의 경우에는 보통 비슷한 범죄예요. 그런데 누범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죄는 어떻게 된다? 죄는 전범과 연관성은 무관합니다. 전범과 연관성은 불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 이제 우리가 후범을 범했다라고 할 때 이 범의 누범 시효의 기산점이 있어요. 그러면 범했다라고 할 때 보통은 뭡니까? 범죄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범했다라는 것은 누범 시효의 기산점인데 실행의 착수를 의미합니다. 종료가 아니에요.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작. 그래서 이제 요건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누범 가중의 요건을 갖추면 이제 효과죠.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장기의 2배까지 가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처단형에 관한 이야기인데 법정형이 있잖아요. 그 법정형에 장기의 2배까지를 가중한다라는 겁니다. 장기의 2배. 단기는 가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의 2배까지 가져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기가 30년, 60년 되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행법상 유기형의 최대형은 가중까지 해도 어떻게 되죠? 50년을 초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 일단 여기까지가 50년 초과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누범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문제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범 들어가 보면은 반복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 첫 번째 있죠. 반복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148조의 2, 제1항 1호를 적용하고 다시 형법 35조에 의한 누범 가중을 하는 것은 헌법상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왜? 누범이나 상습범 다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반복하는 거, 반복된 습격을 가지고 아니면 반복된 행위를 가지고 처벌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중처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법에서 이제 한다 해서 됐고요. 두 번째, 구성요건상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누범 가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별개의 범죄니까. 자, 됐고 세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다음에 체크할까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여기다 체크를 하세요.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누범 가중 요건을 충족했느냐? 그랬더니 자, 언제입니까? 면제받고 종료되거나 면제받고 나서 해야만이 누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의 집행 중에 범죄를 범한 것은 누범이 된다 안 된다?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 됐고 그 다음에 4번 누범 시효죠.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실행에 일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자, 체크할까요? 3년 이내에 뭐가 있다? 실행의 착수만 있으면 돼요.
자, 범죄를 끝낼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기수까지는 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했는데 또 했다라는 건 시작점만 따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됐고, 그 다음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상습범도 포괄 일죄잖아요. 그러면 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누범 기간 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일단 일부 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없다? 있는 거죠. 범죄가 기수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이루어지고 나머지 행위가 누범 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전부가 뭐다? 누범이 되는 거죠. 왜냐면 시작을 했잖아요. 상습범이란 일죄의 범죄의 3년 내에 실행 착수가 있었기 때문에 전부가 뭐가 된다? 이 상습범 전부가 누범이 된다는 겁니다. 자, 됐고, 다음 6번. 형법 35조가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 사실과 사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 일정한 상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할 자,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범죄가 연관성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7번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누범 가중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 뭐죠? 여기도 선고형, 그 다음에 여기도 뭡니까? 선고형이죠. 그래서 벌금형을 선고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선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누범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범 가중할 수 없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 8번째, 누범에 해당하더라도 법정형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하였다면 무기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따로 누범 가중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왜냐? 누범은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데 무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되겠고요. 넘어가시고, 그다음 9번째. 자, 절도죄로 3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 수회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에서 5항 1호가 적용되므로 자, 체크할까요? 별도로 형법 35조의 누범 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자, 뭐죠? 특가법도 누범 가중 요건 충족하면 누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범 가중 요건을 충족됐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저보다 누범 가중한 형기 범위 내 전체에 대해서 형량을 정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일단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자, 법관이 누범인지를 모르고 형을 선고했다가 나중에 발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발각되면 어떻게 한다? 다시 형을 정합니다. 다시 형을 정한다는 얘기는 재판을 다시 한다는 뜻이 아니고 형량 계산만 다시 해줘요. 그런데 자, 이제 뭡니까? 요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여기에 대한 형 집행이 끝난 다음에 누범 가중 요건이 발견됐어요.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법관 잘못이죠. 그때는 뭐다? 누범 가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취지를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범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의 유예 제도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형의 유예 제도. 형의 유예 제도는 우리가 형법적으로 따지면 사실 2가지인데 유예와 상관없지만 비슷하게 엮여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다? 선고유예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뭐가 있습니까? 집행유예라는 게 있습니다. 자, 3번째 뭐가 있다? 가석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나마 이제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가끔 나오죠. 가끔 나오니까 이제 보는 건데, 자, 형의 유예제도는 어떤 거예요? 일단 뭐냐면 감옥에 보내가지고 사회 부정자 만들기보다는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그리고 일정 기간 경과할 동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복귀가 용이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형사 정책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런 유예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석방은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이제 뭐죠? 수용 생활이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법무부 장관이 자, 일단 잠정적으로 석방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석방 기간 동안 무사히 사고 안 치고 지나가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봐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회복귀를 용이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선고유예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3가지 보면 형법 총론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의의가 있는데 의의도 최대한 간단하게 기억을 하세요. 자, 일단 뭐다? 유예 기간을 경과합니다. 그러니까
유예 기간은 나중에 보면 무조건 2년이에요. 2년. 그러니까 법원이 자 이제 초범에 대해서 경미한 죄를 저지른 거죠. 초범이고 경미한 죄, 뭐 1년 이하의 금고 아니면 벌금형 이런 거 받았다고 하고 개전의 정상이 뚜렷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리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어. 즉 초범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법원이 뭐 한다? 유예 기간을 줍니다. 2년. 선고 유예 기간은 무조건 2년이에요. 자 유예 기간이 뭐가 됐다? 이제 경과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면소를 간주시키는 제도예요. 면소. 그러니까 면소는 면소 판결. 면소 판결 받은 것처럼 취급한다. 즉 유죄 판결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제도를 뭐라고 한다? 선고유예라고 해요. 가장 이제 경하게 처벌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럼 요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법에서는 이제 세 가지 요건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1년 이하의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그다음에 자격정지. 자, 또는 그다음 뭐다? 벌금을 선고할 경우일 것. 그렇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 그러니까 형량이 낮아요. 낮죠? 그래서 있고 일단 끝까지 써놓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죄를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것. 자, 죄를 뉘우치는 정상이 뭐다? 뚜렷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자, 요게 이제 요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요건부터 차근차근 보죠. 자, 그래서 일단 뭐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 해가지고 뭐다? 선고한대요. 그럼 선고니까 당연히 뭐예요? 선고형을 의미하죠. 그래서 법정형이 뭐 더 세게 나와 있어도 상관없어요. 최종적으로 법원이 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것은 자, 벌금이 있죠. 벌금. 벌금도 선고유예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돼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것은 벌금은 액수 제한이 있다 없다? 액수 제한이 없습니다. 나중에 집행유예를 보면 집행유예는 500만 원 이하로 제한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 여기까지 있는데 뭐가 빠져 있다? 구류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류형은 선고유예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구류형은 선고유예가 안 돼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선고유예권인데 이게 사실심의 정권사항이죠. 죄를 뉘우치는 뇌래요. 일단 죄를 뉘우치는 뭐다? 정상이 뚜렷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는 얘기는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따진 거. 재범의 위험성이 거의 없다.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할 게 자, 범행을 뭐 한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범행을 부인한다라는 말하고 그다음에 뭐다? 죄를 뉘우치는 뭐다? 뉘우치는 정상을 뚜렷하다. 이 말이 뭐냐면 양립이 안 되는 말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법원이 죄를 뉘우치는 정상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선고유예를 못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범행을 부인한 경우에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다 없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뭐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날들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과. 그러니까 초범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선고유예는. 근데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벌금형 받았다. 그러면 뭡니까? 나중에 선고유예 또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전과가 없을 것이라는 말은 이 전과 있죠? 그럼 전과라는 건 과거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없다? 있죠. 자격정지 이상의.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전과는 어떤 거냐? 전과는 범죄 경력 범죄 경력 자체를 의미합니다. 자체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집니다.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있다가 우리가 뭐죠? 집행유예를 배울 건데 집행유예가 이제 뭐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가 돼요. 실효가 되는데 그래도 뭐가 된다?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력은 있잖아요. 전력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선고유예가 된다, 안 된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선고유예를 받고 자 효과가 됩니다. 효과는 어떻게 된다? 당연히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2년이 경과했어요. 선고유예를 한 때부터 얼마가 됐다? 2년이 경과되면 면소가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들을 파악하시고요.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고유예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제 문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자, 선고유예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하나고 자, 구류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병과한다라는 얘기는 자, 뭐가 되죠? 일죄입니까? 수죄입니까? 수죄예요. 수죄. 그래서 형을 병과한다라는 말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수죄다. 수죄입니다. 그러면 수죄 중에 자 뭐죠? 1년 이하, 하나는 1년 이하. 그 다음에 뭐죠?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고 뭐다? 이런 거 전과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런 건 아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일부에 대해서 선고유예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을 변과할 경우에도 형법 59조에 따라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뭐다? 유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선고유예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이제 지금은 뚜렷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현저한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문을 좀 순화시킨 거예요. 우리말로. 자, 그래서 현저한 때람은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합니다. 그럼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느냐?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 다른 말이거든. 다른 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체크하시는데요. 해설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쉼표를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고인이 거기서 또 밑줄을 그으세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할 것은 아니며 선고유예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도 똑같죠. 뭡니까? 구류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5번 가보면 형법 37조 후단 경화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경우에 형법 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은 형법 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의 예외 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을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 있는데 자, 우리 경화범 있죠? 경화범 받고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제 여기서 자,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해서 30조 그러니까 사후적 경화범에 대해서 형을 따로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고 형을 나중에 이제 뭡니까? 부당한 동시에 심판할 경우 형평을 구해서 판결을 하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면제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뭐가 됩니까? 범죄 경력 자체는 있다, 없다?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 뭐가 되는 겁니까? 상실전이 따지지 않기 때문에 자 뭐가 돼요? 자 전과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선고유예 결격 사유가 된다는 얘기죠. 넘어가시면 되겠고 다음 6번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판결을 선고받은 A가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저지른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법원은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있는데 자 일단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 여기다 체크하세요. 자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가 되면 어떻게 된다? 형의 효력은 상실이 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전과 자체는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고유예는 안 되는 거예요. 전과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선고유예의 전과, 선고유예의 전과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7번부터 이제 자 선고유예 이제 부대적인 사항들이죠. 그래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있는데 보호관찰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사회봉사도 가능한데 자 선고유예는 매우 경하기 때문에 보호관찰 말고는 안 돼요. 근데 보호관찰도 경우에는 안 할 수도 있어요. 보호관찰도 안 할 수는 있는데 한다면 보호관찰밖에 못합니다. 자 됐고 일단 그래서 이제 8번 들어가 보면 자,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지도 원호가 필요한 때 체크할까요? 1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고 유예를 할 때 보호관찰을 명할지는 의무적입니다. 재량이에요. 재량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호관찰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무조건 기간은 1년입니다. 재량이 없어요.
보호관찰 기간은 무조건 1년입니다. 무조건 1년. 근데 이게 집행유예가 차이점이에요. 집행유예는 정할 수가 있어.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할 수가 있는데 뭐가 된다? 선고유예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9번 얘기했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는 면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됐고, 그 다음에 10번 가보면 되게 길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선고유예의 실효를 규정한 61조 1항에서 말하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 그러면 자, 발견되면 그러니까 나중에 선고유예 실효사로서 이 결격사유잖아요. 그래서 선고유예 기간 중에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 선고유예가 실효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이제 형을 집행을 들어가는데, 근데 자, 뭐다? 발견된 때란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하고, 그러니까 확정된 다음에 발견된 거고요. 그 다음에 체크합시다. 판결 확정 전에 이러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선고한 다음에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발견됐어요. 그러면 취소를 못해요. 왜? 누구 잘못이야? 재판하는 사람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끊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판결 확정 전에 발견되었다고 하면 검사가 명확하게 그 결격 사유인 자, 뭐다? 결격사를 안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징역형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받고 있던 사정이 현출되거나 검사가 체크가 부주의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 했는데 그것도 아니죠. 검사 잘못을 피고인한테 뒤집으면 씌우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을 한다는 겁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자, 선고유예는 어쨌든 유예는 하는데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다시 깜빵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형량을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번째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도 선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 이유에서는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는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영유치 처분까지 해두게 돼 있다 라는 거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가보시면 자, 12번째는 이제 면소가 되는데 면소는 유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가 아니니까 거기에 따르는 보완 처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대행하는 특례법상 등록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발생하고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인 경우가 체크할까요? 면수된 것으로 간주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 뒤에 체크할까요? 등록 대상자로서 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뭐다? 면한다. 왜? 유죄가 아니니까. 면소 간주라는 얘기는 유죄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불이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이익이 없다. 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은 무슨 얘기냐? 바로 이제 이 죄를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법관이 판단하는 거죠. 법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자,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뭐냐면 죄를 뉘우치는 법관이 판단하는데 이것은 사실심법원의 정권사항이래요. 이걸 판단할지 말지. 사실심법원은 뭐예요? 몇 심? 2심까지죠. 그래서 2심까지 판단한다 이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선고유예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1심, 만약에 1심이나 2심에서 선고유예를 하기로 했죠. 그러면 대법원 올라갔을 때 선고유예가 개전의 정상이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요거 판단 잘못했다고 파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읽어봅시다. 자, 형법 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에 관한 사항은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하므로 상고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자,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에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자, 뭐죠? 그 다음 체크 한번 할까요? 선고유예에 관한 형법 51조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에 대한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상고심은 법률심이에요. 법률심이다 보니까 사실심의 정권상을 못 건드리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고유예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고유예 끝나고 두 번째는 뭘 본다? 이제 집행유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가 별거 아닌데 지문이 좀 길어가지고 좀 까다롭게 느껴지죠. 자, 집행유예라는 건 어떤 거냐 그랬더니 유예기간이 경과가 되면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자,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뭐한다?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거죠. 역시 감옥 안 보내고 유예기간 기다렸다가 멀쩡하면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효력을 상실시키니까 집행이 면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의의는 이런 거고,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으로 뭐다? 이제 요건을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건 가보면 첫 번째는 어떤 거다? 3년 이하입니다. 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이제 벌금이 들어가는데, 선고유예는 벌금 액수가 제한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집행유예는 벌금 액수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일 것.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500만 원 이하라는 게 중요한 말이죠. 액수 제한이 있어요. 선고유예는 액수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미 봤지만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선고한다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선고형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제 선고유예하고 달리 뭐 뚜렷하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건 아니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 있어요.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 51조에 우리가 장량감경 아니면 정상 참작 감경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세 번째가 이제 길어요. 세 번째 길어서 좀 보시는데 금고 이상의 형 선고 판결 확정된 때로부터 자, 금고 이상의 형 선고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자,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 범죄가 아닐 것. 3년까지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기억을 할 게 우리 입법자는 3년이라는 말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거에 이제 어떤 감옥에 갔다 왔거나 이런 사람들이 3년 내에 죄를 저지르면 가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행유예를 못 받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뭘 봤습니까? 누범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결격사유니까 어떻게 돼요? 자,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때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 경과해야 된다. 그래야 자, 뭐가 되는 거예요? 집행유예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집행유예 효과네요. 자, 집행유예 효과는 어떻게 된다? 자, 유예기간이 경과가 된다. 자, 근데 어떻게 되죠? 형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한다. 상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은 유예기간은 선고유예는 무조건 2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집행유예는요 1년 이상 5년 이하예요. 1년 이상 뭐가 된다? 5년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얘기는 자,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선고유예 결격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선고보다 집행유예가 뭐가 된다? 실효되거나 취소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실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는 실효가 됩니다. 근데 금고 이상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은 범죄를 범했다가 아니라 선고형을 말합니다. 선고형. 그래서 집행유예 실효. 집행유예 실효를 써놓고, 자,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자,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죠.
그러면 집행유예는 뭐가 된다?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돼요. 자, 그래서 실효가 되는데 고의가 되죠. 그래서 과실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행유예가 뭐가 될 수도 있습니까? 취소될 수도 있어요. 자, 취소는 무슨 취소가 있다? 필요적 취소와 그 다음에 의무적 취소가 있습니다. 자, 필요적 취소는 뭐냐면 발각된 거예요. 발각. 그래서 자, 여기서 뭐냐면 3년 내에 범한 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발각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의무적 취소는 자, 이제 집행유예를 받은 보호관찰도 받고 하잖아요. 그럼 준수사항 같은 거 있는데 준수사항을 위반한 거예요. 위반이 되면 자, 뭐다? 의무적. 재량에 따라 판단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된다? 자, 집행유예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개관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14번부터 들어갈게요. 자,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니고 형법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그럼 집행유예 할 수 있죠. 500만 원 이하잖아요. 할 수 있죠? 네, 요건 나왔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15번째 가보면 병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B가 자, 체크할까요? 집행유예 기간 중 그 다음에 자, 뭐다? 다시 병역법 위반죄를 저질러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중 집행유예 기간이 뭐다? 도과되었다. 그러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냐? 이론상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자, 왜냐면 자, 뭐다? 종료되거나 뭐다? 면제한 때로 3년이 경과돼야 되잖아요. 근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만약에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저지르면 형 집행이잖아. 집행. 그러면 자, 뭐다? 종료되거나 면제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번 보시면 해설에서 두 번째 줄 끝에 있죠.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있는 경우로 국한된다. 그러니까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로 본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다음 16번째.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했습니다. 그러면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게 아니라 형의 선고는 뭐다? 효력을 잃게 됩니다. 종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17번째, 상해죄를 범한 D에 대하여 법원은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자, 이 1년 6개월의 저축 일부인 자, 징역 6월만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1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되죠.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되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일죄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대신 경합범 중 일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할 수 있는 거죠. 됐고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18번째. 자,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인데 경합범이면 수죄죠. 수죄. 자,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하나의 자유형에 대해서는 실형을, 다른 하나의 자유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거 허용되느냐? 됩니다. 그래서 수죄 중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는 가능한 거죠. 집행유예 가능한 겁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째. 자, 그래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까지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선고유예는 보호관찰밖에 안 되고 나머지 사회봉사 수강명령 없는데 자, 집행유예 이게 된다는 거죠. 세 가지 다 되고, 그 다음에 20번. 집행유예 시 받은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언제 집행한다?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 집행하라는 겁니다. 집행 못하면 끝나는 거죠. 다음 21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없느냐? 명할 수 있죠. 그래서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 됐고, 다음 22번째. 이제 사회봉사 명령일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회봉사 명령이라는 게 어떤 거냐? 봉사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해야 돼요. 노동을 해야 되니까 뭐 반성문 쓰게 한다거나 아니면 자금의 출연을 약속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사회봉사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법원이 사회봉사 명령으로서 일정에게 금전 출연을 주된 내용을 하는 사회공헌 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유죄로 인정된 범죄 행위를 뉘우치거나 범죄 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 반성문 쓰라는 얘기죠. 그런 것도 안 된다. 왜? 인격권 침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 24번 묶어놓고요. 자, 어떻게 된다? 자, 집행유예 실효사유에서 유예기간 중 무슨 범죄?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거죠. 과실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뭐다? 효력을 잃는다. 실효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사건이죠. 상해죄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C가 자, 체크할까요? 집행유예 기간 중. 그 다음에 또 체크할까요? 업무상 과실치사죄. 업무상 고의가 아니죠? 과실범이죠. 그래서 과실치사죄에 대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그러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까? 아니죠. 고의범이 하나한다라는 겁니다. 고의범. 자, 됐고. 다음 25번. 집행유예 선고 판결 확정 전에 이미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되는 전과의 존재를 당연히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했음에도 자, 체크할까요? 부주의로 알지 못하대요. 그럼 지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요? 피고인 잘못이 아니라 검사 잘못이잖아요. 이런 건 집행유예 취소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자, 형법 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정도가 무겁다. 그럼 집행유예를 취소하느냐? 자, 이제 뭐죠? 여기입니다. 준수사항 위반은 의무적 취소예요. 뭘로 끝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됐습니다. 다음 27번.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 집행유예 취소가 발견된 때는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다 끝났잖아요. 자, 뭐다 취소시킬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형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잖아요. 유예기간 다 끝난 다음에 발견했다고 집행유예를 갑자기 취소시킨다. 취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28번. 자,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로 해야 된다. 재판 확정된다부터 따진다는 거죠.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29번 이제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비교하는 거죠. 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유예기간을 정해야 되느냐? 선고유예는 무조건 2년이에요. 법원이 정한다 안 정한다? 정하지 않는데 집행유예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 30번. 벌금형의 경우에 선고유예는 물론이고 그 액수에 상관없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 했는데 자, 뭐죠? 벌금은 선고유예는 액수 제한이 없죠. 그죠? 하지만 집행유예는 500만 원 이하로 한정이 되는 거죠.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31번. 현역군인 성폭력범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위치 추적 전자장치에 부착을 명할 수 없다. 왜냐면 군인은 재판권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런 취지인데 가볍게 보시고. 그다음에 32번부터는 이제 뭐다? 가석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석방은 간단하게 조문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2번에 자, 가석방에 대한 웬만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봅시다. 형법에 의하면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자, 벌금, 과료가 병가되어 있는 때에는 금액을 완납하여야 하며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 선고 전 구금 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뭐다? 납입된 것으로 본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번이 의미가 있겠죠. 자, 가석방의 기간은 자, 무기는 10년, 그 다음에 유기는 남은 형기로 하되 남은 형기가 10년을 넘어서면 무기보다 세면 안 되잖아요. 그럼 10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가석방 기간 최대 기간은 10년이 되는 거죠. 33번 읽어보시고. 다음 34번은 자, 가석방 기간 중에 사고 치면 다시 잡혀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제한을 걸어요.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라 고의에 한합니다. 마치 집행유예의 실효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고의에 한한다. 고의에 한하는 거예요. 효력을 잃는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35번.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때는 형의 집행을 보다 종료한 것으로 본다.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36번. 사형이 무기징역형으로 특별 감형된 경우 처음부터 무기징역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사형 집행 대기 기간을 가석방 요건의 하나인 형의 집행 기간에 산입하면 되느냐? 안 됩니다. 왜냐? 일단 사형은 처음부터 뭡니까? 형기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기로 감경됐다고 해서 자, 집행 대기 기간 전부 다 형기로 산입해가지고 나중에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형 받느냐 무기형 받느냐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할 때 자, 분노하잖아요. 왜냐면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형을 해야 안 나올 수가 높아지죠. 근데 무기의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됩니까? 20년 지나면 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래서 그런 말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형벌론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파트인 형의 유예제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의 시효와 소멸인데 진짜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의 시효. 그러니까 형을 이제 뭡니까? 유죄가 확정되면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행을 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럼 형의 시효가 소멸을 해가지고 집행이 면제가 됩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읽어봅시다. 그래서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다? 연 또는 월로서 정한 기간은 역수에 따라 다 정하게 돼 있다. 그다음에 3번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시효가 완성이 됐다. 집행이 뭐가 된다? 면제가 된다. 됐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형의 시효의 정지 사유는 쭉 해가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정지가 아니고 중단 사유입니다. 중단은 지금까지 진행됐던 기간 싹 무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지 사유는 지금까지 진행됐던 기간을 인정하고 잠깐 멈췄다가 그 사유가 없어지면 나머지 기간만 진행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 중단 사유입니다. 그래서 밑에 해서 읽어볼까요? 수용자의 체포는 형의 시효의 중단 사유. 왜? 수용자를 잡아들였으니까 집행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단 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효 중단 사유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용자의 체포,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서는 강제 처분의 개시. 중단 사유는 체포와 강제 처분의 개시다. 개시 이걸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넘어가시고 다섯 번째, 자 이제 실효죠. 형의 실효. 그래서 자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제가 아까 7년 동그라미 10년 아닙니다. 7년. 자 경과한 때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재판에 실효를 선고할 수가 있다 이건데 어쨌든 이제 뭡니까? 그 좀 기록 좀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년 경과합니다. 10년 나오면 틀리죠. 다음 6번 자격정지를 선고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그다음에 자격정지 이상형을 받음이 없이 자격정지 기간에 3분의 1을 경과하면 자격회복, 복권 뭐 이런 건데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네, 그런 것들 보시고요.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7번 형 집행 종료 후 7년 이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해 7년을 채우더라도 자 형을 받으면 7년을 경과한 때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효가 안 된다라는 얘기죠. 기간 중에 뭐 그런 거니까. 자, 그 다음에 8번. 자, 복권으로 인해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거 아니다. 장래요. 지금까지 자격이 정지됐던 거 있잖아요. 그것만 회복시켜주는 거죠.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 9번째. 자, 여러 개의 형이 병과. 여기다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수개죠, 수개. 자, 거기서 사람에 대해서 그 병과형 중 일부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그에 대한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사면의 효력이 병과된 나머지 형에까지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죠. 따로따로 가야 되겠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째. 자,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와 면제받고, 그다음에 후에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력이 상실되는 건 아니지만 복권이 된 이상 누범의 기초가 되는 전과에는 포함되지 않느냐? 포함됩니다. 왜냐? 특별사면은요. 과거에 있던 건 그대로 놔두고 이제 앞으로만 회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 취지를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11번째. 확정 판결의 죄에 대하여 일반 사면이 있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료력 등은 여전히 계속하는 것, 존속하는 것이고 확정 판결이 있었던 사실에 의하여 그 죄의 전의 죄와 후의 죄 등이 쭉 경합범 관계 있다고 하더라도 효과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확정 판결에 대해서 일반 사면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처벌받았던 전력은 생긴다라는 거죠. 기소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서로 상호 효과도 없다 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사면이 있네요. 자, 일반 사면하고 이제 특별 사면을 구별하는 건데, 자, 일반 사면 죄의 종류를 정해서 행해집니다. 죄의 종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죄의 종류.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그럼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특별사면은 어떻게 된다?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해서 대통령이 행하는 겁니다. 자,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을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일반 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의 방식으로 실시하며 형 선고력이 상실되고 선고받지 않은 데 공소권이 상실돼요. 그래서 만약에 검사가 모르고 기소하면 면소 판결 받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 사면은 어떻게 된다?
자, 뭐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특별사면 면소 판결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면제만 시켜주는 거죠. 실효만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까지를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죄수론하고 형벌론, 그렇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까다롭게 느껴지는 파트,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OX 교재로 하긴 했지만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기본서를 읽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죄수론 형벌론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